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29일 아침 6시 4분입니다. 청와대가 지금 경남 양산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에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에 살 집을 짓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을 수십 개 붙여서 공사 중단을 요구를 하고 있고 23일부터는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들이 붙인 플래카드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민 없는 대통령 없고 주민 동의 없는 사저 없다. 국민 없는 대통령 없고 국민 동의 없는 사저 없다. 아주 함축성이 있습니다. 국민 없는 대통령 없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국가와 국민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국민 보호 의무를 거의 모조리 포기했습니다. 특히 김정은의 핵미사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핵 민방위 훈련도 누구 눈치를 보는 건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 머리에 국민이 있었느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있었느냐? 그렇다면 대통령 없다는 말은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말의 함축성은 국민 없는 대통령 없고 국민 동의 없는 사저 없다는 말은 국민을 국민으로 대우하지 않는 사람은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고, 그렇다면 사저를 여기 지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이 함축된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 공사가 여러 가지로 주민들에게 소음, 분진 등의 불편을 준다 하는 것이 반대 목적입니다. 이 문 대통령은 원래 취임 전에 경남 양산 매곡동에서 살았는데 여기가 경호상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해가지고 통도사 부근인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로 옮겨서 짓기 위해서 대지를 매입을 했고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다가 이런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청와대로서는 먼지 발생 등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런 부분을 철저하기 위해서 지금 점검하기 위해서 공사를 일시 중단했다. 현재로서는 사저 변경 가능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플래카드를 붙였더니 이게 불법 부착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양산시청에서 떼기도 하고 또는 어떤 사람이 아마 문재인 지지자 같은데 불법 부착물이라고 해서 판단해서 직접 뗐답니다. 이게 불법 부착물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제3자가 와서 떼는 거는 이게 또 불법이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행정기관에서 떼든지 본인이 떼든지 해야 됩니다. 어쨌든 매우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퇴임한 이후에 대통령을 그만둔 다음에 이 대한민국에서 거주할 조건이 되느냐 아니면 자격이 있느냐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할 때 헌법 수호와 국기 수호를 맹세를 하고 그리고 헌법 제66조에 의해서 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헌법으로부터. 첫째는 영토의 보존, 그리고 국가의 독립, 그리고 국가의 계속성, 그리고 헌법 수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 4개 책무를 모조리 위반했습니다. 우선 대통령이란 이 키워드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생일을 지웠습니다.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수립 건국일인데 그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에는 100년 전에 있었던
상해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 100주년으로 기리겠다가 약속같이 했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생일이 붕 떠버렸습니다. 1948년 8월 15일도 아니고 2019년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도 아니니까 없어져 버렸습니다.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생일, 즉 건국기념일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웠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은 생일 없는 존재라는 거죠. 국가가 생일이 없다는 것은 첫째, 국가가 아니란 뜻입니다. 반국가 단체란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지만은 대한민국을 반국가 단체로 보는 것 아니냐 의심이 갑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반국가 단체 수괴인 김정은의 부하처럼 행세를 합니까? 그 다음에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였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였다. 생일이 없는 존재는 사생하거든요. 왜 그렇게 의심이 가느냐 하면은 남로당 공산 무장 폭도들이 건국을 방해하기 위해서 1948년 4월 3일 먼저 경찰서를 공격하고 우파 인사를 죽이는 무장 반란을 제주도 인근에서 일으켰습니다. 그때 그것이 성공했으면 대한민국 건국은 실패했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3일 추념사에서 그 행위를, 그 무장 반란 행위를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꿈이었다고 했습니다. 좋은 나라를 만들고 독립된 나라를 만들고 분단을 반대하기 위한 아주 좋은 일, 거룩한 일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나라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 확신이 어느 정도 강하냐 하면은 그때 그 자리에 국방장관과 경찰청장을 데리고 가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이 좋은 일을 하는데 군경이 진압을 한 행위는 국가폭력이라고 매도를 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공산분자들의 무장폭동이 일어나면은 국방장관과 경찰청장은 진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암시가 아니었느냐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하는 무시무시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확실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살 자격이 있습니까? 지금은 권력이 있으니까 권력의 힘으로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그 권력을 놓았을 때 누가 그런 대통령을 보호를 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누가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누가 그런 사람을 보호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적 의문이 생긴다 이겁니다. 저 말이 농담처럼 들립니까? 아니면 너무 끔찍하게 들립니까? 문재인 대통령 머리에 대한민국이란 존재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게 2019년 9월 평양에서 한 연설입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남쪽 대통령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국민도 국호를 써야 할 때 국호가 아닌 다른 용어로 국호를 대체한다면 그것은 반역자가 아닌지 의심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남쪽이 어디입니까? 남쪽이란 나라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남쪽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같은 문장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한 국가의 지도자고 자기는 한 지방 또는 한 방향의 지도자다 해서 스스로를 격화시켰습니다. 그 연설 내용은 김정은을 민족의 지도자로 거의 축해 올리는 반역적 연설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문재인 대통령의 머리에는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퇴임한 이후에 권력을 놓고 한
시민으로 돌아가서 대한민국에 살 때 누가 그 사람을 보호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는데, 아니 대한민국이 없는데 남쪽에서 살면 되죠. 남쪽에 가서 사는 것은 무방합니다. 또 하나 지적할 게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장으로 임명한 사람의 문제입니다. 취임 직후입니다. 이 사람은 역사를 조작한 사람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역사를 조작했느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역사를 조작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몇 가지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저 4.3 폭동이 방해하려고 했던 총선이 공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1948년 5월에 그 선거로서 국회의원들이 뽑히고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구성하고 그 국회가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헌법에 따라서 이승만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이 과정을 건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합법성을 가졌습니다. 정당성을 가졌습니다. 왜냐? 국민들이 뽑은, 국민들이 만든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엔 총회가 추인을 했습니다. 유엔은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산모입니다. 비슷한 시기 이스라엘 그리고 한국은 사실은 유엔이 만들어낸 나라입니다. 그래서 유엔이 아주 기분이 좋아가지고 1948년 12월 12일 유엔 총회가 파리에서 열렸는데 그때는 이런 결의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결의입니다. 즉 대한민국은 공정한 선거를 통하여 수립되었으므로 한반도 전체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다. 한반도 전체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다라고 딱 영문으로 결의안을 통과시킵니다. 즉 대한민국은 국내적으로는 선거를 통하여 국제적으로는 유엔의 공인을 통해서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반국가단체로 보고 대한민국만이 한반도 전체를 대표하고 한반도 전체의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 경우에는 대통령이라는 말을 빼야 됩니다. 문재인이 임명한 대한민국 박물관장이란 자는 그걸 싹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38도선 이남에서만 합법적 정부로 인정되었다. 완전히 문장을 거짓말합니다. 영어 문장 보면은 한반도라고 해놨는데 38도선 이남, 38이라는 말 자체가 들어가지 않는데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 이게 뭡니까? 또 교과서도 지금 그런 식으로 조작된 내용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거라고 봐야죠. 이것 또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정당성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퇴임한 이후에 대한민국에 살 자격이 있습니까? 산다고 한들 누가 그런 사람을 보호해 줄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는데, 아니 대한민국이 없는데, 또 대한민국은 국가가 아니라고 보는 것 같은데, 또 남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인정해 줄 수 있죠? 이 두 가지 전부를 제가 지적을 합니다. 지적할 게 많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을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수많은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이 말하는 사람은 먼저다 해서 그 사람은 국민이 아닙니다. 자기 편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한 헌법 수호자라면 국민이 먼저다라고 해야 합니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저 사람 중에 아프리카 사람도 먼저입니까? 아니 아프리카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보다 먼저냐고요. 국민이 먼저다라고 해야지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면 안 되죠. 더구나 헌법 개정안을 보면 국민이라는 이름 싹 빼고 거기에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음모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자, 대한민국 국민을 인정하려면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정책을 펼 때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법을 집행할 때. 문재인 정권은 문재인 지지자들에게는 법을 아주 부드럽게 적용합니다. 문재인 지지자들이 아닌 사람은 적으로 봅니다. 적폐 세력으로 봅니다. 또 그렇게 판사와 검사들이 편파적으로 문재인 지지자들을 법으로 보호하고 문재인 반대자는 법으로 탄압하도록 그렇게 검사와 판사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을 찾아온 북한 탈북자 2명, 탈북자 2명이 김정은이 싫어한다고 꽁꽁 묶어가지고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버린 거죠. 이래놓고 퇴임한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살 자격이 있느냐 이겁니다. 산다고 한들 누가 보호해 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김정은을 보호하기 위해서 김여정이 신경질 낸다고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불리는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북한에 사는 대한민국 동포는 우리 국민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정보를 알리고 돈도 보내고 초콜릿도 보내고 성경도 보내는 행위를 하면은 감옥에 보냅니다. 감옥에 보내겠다고 했어요. 감옥에. 국민을 감옥에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역자를 위해서, 반역자의 안전을 위해서, 아니 반역자가 기분 좋게 하루를 즐기도 살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좋은 일 하는, 북한 동포를 도우려는 좋은 일을 하는 애국자들을 감옥에 보내겠다는 겁니다. 반역자를 위해서 애국자를 감옥에 보내는 자가 대통령일 수가 있습니까? 그 자가 대통령 권력을 놓고 퇴임했을 때 대한민국에 살 자격이 있습니까? 산다고 한들 누가 보호해 줄 수가 있습니까? 양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딴 데 알아보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말고 딴 곳에, 자신을 환영할 곳에 집을 찾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